도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중학생 4명 모두에게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7년까지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학생들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지 저희가 어제 전망을 해봤는데 소년법상 최고형을 피했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 근거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1월에 이제 10대 4명이 한 학생을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폭행 장소가 15층 옥상이었고 이 학생이 그 과정에서 추락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이에 관해서 일단 법리적으로 가장 좀 검토가 되었던 부분은 이 학생들이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추락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피해 학생이 추락을 이제 도망치려고 하다가 추락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그 사망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것이 좀 쟁점이 됐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부 이 4명의 10대 중에 2명은 범행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잘못을 좀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년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좀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보면 장기징역 그리고 단기징역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는 이해가 쉽지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 소년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법 60조에 이제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이제 형을 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 10년 그리고 단기 5년 내 범위에서 이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이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그런 형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4명의 10대의 경우에는 이제 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2사람의 경우에는 장기 3년, 단기 1년, 1년 6개월, 그리고 또 징역 4년, 장기 4년, 단기 2년. 그리고 이제 좀 범행을 끝까지 부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7년, 단기 4년, 장기 6년, 단기 3년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선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년법상의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이게 성인이 했을 경우에는 상해치사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반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상한이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도 매일 다룹니다만 다루다 보면 주제마다 꼭 청소년들이 그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년법에 대한 내용이나 형량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많이 다루곤 하는데요. 소년법 개정 요구나 또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소년법이라는 거의 입법 취지는 이제 미성숙한 인격체의 이런 형벌에 대해서 조금은 감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교화에 기회를 준다 이런 좀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죄질이 안 좋은 성인보다도 더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법으로 인해서 형이 감경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원칙적 적용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반대 측에서는 이 소년법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입법 취지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폐지를 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배려가 없다는 비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년법상 최고형은 피한 이 학생들에 대한 선고 내용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마구 폭행해서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개월 된 아들 이 폭행한 이유가 온라인 게임하는데 방해된다고 이렇게 아이를 폭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아들의 아빠가 1월 18일, 올해 1월 18일에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울어서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3차례 이제 폭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학대 혐의가 이제 좀 밝혀져서 이 학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추측이 있었는데요. 이 학대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부가 6대의 컴퓨터를 돌리면서 이런 게임에서 아이템을 이제 얻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예. 둘째 아이가 계속 울고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좀 탓을 하면서 많은 학대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어린 아들에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더불어서 폭행과 학대 이것들이 굉장히 상습적이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가중처벌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런 뭐 좀 학대 행위가 그 시점이 뭐 특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별건의 죄로 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동학대 치사라는 것이 학대 행위를 한 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학대 행위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학대 행위가 밝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뭐 어느 정도 형의 가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이 사안에는 결국에는 아내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엄마도 있지 않았느냐. 그동안 남편이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폭행하는 동안 엄마는 뭐 했나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현재까지는 일단 아빠만 구속 기소됐다고 알려져 예. 있는데 이 엄마에 대해서는 경찰 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현재 뭐 여론에 알려져 있는 상황에 따르면 엄마도 학대 행위를 보고는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뭐 이런 형태의 뭐 소식이 알려져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이 폭행을 그 1월 18일 날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 자고 있어서 전혀 보지 못했다. 현재는 그렇게 지금 좀 진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대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부모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방치를 했다면 그거는 따로 처벌받지 않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학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든지 예. 방조, 그러니까 하는 것을 그냥 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 학대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너무 무서워서 본인도 말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서 장애를 입었을 때 견주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예, 이게 2016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6년 5월에 한 남성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고 있다가 예. 갑자기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들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넘어진 사고로 인해서 오른쪽 무릎에 인대가 이제 좀 다치게 돼서 장애가 결국엔 발생을 했고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근데 목줄이 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들이 이렇게 달려들 때 목줄이 뭐 자연스럽게 풀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목줄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왜 이 대형견들이 여기까지 나왔는지에 관해서는 예. 좀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일단은 뭐 목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대형견들의 소유자인 이 인근 A사가 예. 이 손해배상의 피고 대상이 되었었고 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 70% 그러니까 예. 총 피해액이 뭐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 남성에게 70%를 이 A사가 물어줘라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70인가요? 예, 이 70%라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런 뭐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 7대3, 8대2 이렇게 네네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고에는 어느 정도 서로의 과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견들이 예. 공격을 하려고 해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운전하고 있던 남성에 대해서도 30%의 과실을 인정해서 결국엔 나머지 70%만 배상해 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 또 이걸 어길 시 과태료가 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목줄을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목줄이라든지 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 개가 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주인이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 예. 현재 이게 좀 단속 자체가 어려운 것이 뭐 이런 인식표 같은 것도 원래는 붙이게 돼 있는데 인식표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실질적인 단속이 없고 이게 규정만 있는 좀 탁상에서 나온 이런 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좀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안타깝습니다. 그 강아지나 개 산책할 때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뭐 입마개 논란도 있었는데 이건 또 이제 목줄이 글쎄요 풀렸는지 아니면 목줄이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고가
낮다는 점은 저희가 한 번쯤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